사회! 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꽉쌤입니다. 우리 예비고등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 반갑죠? 그래요. 또 우리 중학교 때 보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 보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중학교 3년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고요.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고등학교 3년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많이 우리 친구들 부담되고 걱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꽉쌤이 또 왔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이 꽉쌤이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때 성적, 학습량에 따라서 3단계로 좀 구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학습법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 조금 공부 좀 했어. 제 전교에서 좀 놀았어. 그런 친구들은 상위권. 자기 자신이 잘 맞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반에선 5등부터 그리고 15등까지 그런 친구들 중위권입니다. 그리고 반에서 15등 이하 좀 많이 논 것 같아, 내 자신이. 중학교 내용 말하라고 하면은 뭐 배웠지? 나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이 고등학교 이제 시작인데. 이런 친구들은 도전하는 거니까 도전권.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 도전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선생님이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위권 친구들 정말 잘해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번째 자만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나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 잘하겠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분명히 고등학교 가면은 배로 더 힘들어질 거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요, 분명히 잘했던 애들이 숱하게 깨지는 애들 정말 많이 봤어. 나 중학교 때 좀 했는데 그 정도만 하면은 고등학교에서도 잘하겠지.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누구 생각나나요? 아닙니다. 진짜 깨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또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시험 볼 때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내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기초를 통해서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내용들, 그 심한 내용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이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내신의 상위권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수능까지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내신은 정말 잘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수능 문제만 보면 틀려. 특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학력평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수능형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문제들도요.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내용을 내가 다 공부했는데 분명히 내용은 아는데 문제에서 다 틀린 애들 많아요. 수능형 문제, 수능형 공부가 되셔야 돼요. 그럼 혹시 빨리 접하시면서 여러분이 수능형 공부를 갖다 이제 탐구하는 내용, 그냥 기초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분석하는 능력, 깊은 심한 내용까지 완벽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신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력평가를 보면은 100분위로 내가 전국에 몇 명 중에 어느 정도의 위치라는 게 나옵니다. 그 위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반에서 조금 깔짝해서 잘한다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거든? 진짜야. 외고 특목고들 보면은 거기서는 조금 못해도 오히려 상위권이 될 수 있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서요. 내가 가야 할 대학이 어딘지 그것까지 여러분이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아셔야 돼요. 자만심은 군물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그 바탕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 중위권입니다. 중위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요. 얘네들이 불안해. 상방으로 하방으로 너무 열려 있어. 근데 하방 쪽이 더 위험해. 중학교 때 공부 어설프게 했어. 또 중위권 애들이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좋다? 되게 긍정적이야. 안위적이야. 그 애들 되게 불안해. 첫 번째, 이 중위권의 첫 번째는요. 강한 도끼가 필요합니다.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공부를 알고 있는지 어설프게 조금 아는데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지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아. 상위권 애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중위권도 보면 어디서 많이 배웠던 것들인데 고등학교에서 보니까 중학교 때 살짝 들었던 건데
뭐 좀 하면 되지. 나 벼락치기 하면 뭐 중상위권은 좀 되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 다 깨져. 진짜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내 도끼를 품고 정확한 강한 목표와 강한 계획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쭉 이룰 수 있게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 중위권 친구들은요, 초반 고등학교 1학년 때, 요 초반에 상위권으로 빨리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역시 수능형 공부, 수능형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하나씩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요, 가장 중요한 거, 오히려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기초부터 하자. 중학교 때 배운 내용도 내가 진짜 내 건지,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하면서 한 발짝 배워가면서 그 계획대로 공부 습관을 기르시면 여러분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도전권 친구들. 도전권 친구들도 꽤 많은 거예요. 어설픈 애들, 또 도전권 애들은 특히 뭐냐면 좀 너무 많이 놀았어. 솔직히 많이 놀았잖아. 여친 남친 다 사귀고, 뭐 시험에 크게 뭐 부담도 없었고, 이제는 마지막 시기라고. 나에게 고등학교 3년을 정말 마지막 시기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요거마저 놀면은 뭐 대학교 가서, 아니, 그들의 인생은 정말 뻔하게 돼요. 중학교 3년 많이 놀았잖아. 이제 나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는 첫 번째, 공부만 하자. 나 공부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깨진다? 내가 많이 놀아봤거든. 노는 게 익숙해졌거든. 컴퓨터 키면은 그냥 오락을 하게 되고요. 친구들과 맨날 놀게 되고요. 많은 유혹이 있을 거야. 그거 하나하나 깨려면 정말 힘들 거야. 우리 마지막 도전권은요, 이제 도전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이를 꽉 깨물고 도끼가 품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 유혹들을 하나하나 깨 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초반에 올라가서 힘들 거야. 몸이 익숙하지 않고 머리가 익숙하지 않을 거야. 다른 애들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첫 시험에 무너지고 두 번째 시험에 무너지고,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고1 말까지 중상위권 정도로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기초부터 내가 다시 중학교 내용까지 다 찾아보면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차곡차곡.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에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올라가야 이제는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3년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도전권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더 가슴이 좀 많이 가는데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신감도 필요하고요. 정신적 무장도 좀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만 놓으세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또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사회탐구 영역.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어떻게 또 공부해야 될지 또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 역사와 다르게 고등학교면 뭐 새로운 거, 뭐 사회탐구 영역이 뭐 왜 이렇게 많은지 좀 복잡해요. 이런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거기서 독립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한국사는 수능 필수다. 그리고 수능하고 상관없는 내신 사회라는 또 과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수능 필수 한국사. 여러분이 한국사는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문과, 이과 상관없습니다. 아예 지금부터라도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꽉 잡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요 1월 달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한번 지금 빨리 듣는 친구들은 그걸 준비하면서,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요 고급 시험이요, 수능보다 조금 쉬운데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돼.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에 거의 80, 90%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걸 좀 준비하면서 강하게 이번 방학 때 한국사를 끝내주시면 좋아요. 좀 늦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학교에서 대부분 내신 필수로 지정할 겁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수능까지 길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 고등학교 1학년의 고등 한국사는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고2, 고3 때 편해집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또 한국사를 또 공부할 때도요.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우리 중학교 때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사건의 흐름이나 지식을 좀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이 사건의 영향과 과정과 결과.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그 다음에 어느 시대. 고등학교 가면은 달라집니다. 선생님 자꾸 수능형 공부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알았다 그래서 문제가 다 맞추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를 딱 주어주면은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돼. 사료를 준단 말이야. 내가 내용이 알았는데 이게 이 시대인지를 몰라. 사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사료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왜라는 단어, why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사건이 벌어졌지? 그냥 단순 지식이 아니라 왜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지? 그 다음에 어떻게, how.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까? 어떻게 사회적 영향을 펼쳐질까?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료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꾸 읽어보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또 한 시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왔다 갔다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걸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국사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안으로 빠르면 이번 겨울방학 때 완벽히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탐구 9과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회탐구 9개 과목은요.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또 지리 분야에는 세계지리, 한국지리가 있습니다. 또 일반 사회 분야에서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9개 있어요. 9개를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여기서 선택을 하면서 내신할 거고요. 여러분은 문과만, 내가 앞으로 이제 이과 문과를 나눌 텐데요. 문과만 2개를 선택하셔서 수능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학교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먼저 알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수능을 보지 않는데 고등사회라는 과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아마 학교에 가면은 많은 학교에서 그걸 채택을 할 겁니다. 내신만 하는데요. 역시 수능에 좀 기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학교 배정이 나면 우리 학교는 어떤 걸 선택했는지 선배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에서 직접 다 이미 12월 말이면은요. 어떤 걸 선택했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셔갖고 어떤 걸 선택했구나. 미리 좀 시간이 남을 때 학습을 하고 나면은 훨씬 더 학교 가서 편해질 거예요. 내신도 더 탄탄하게 되면서 훨씬 더 좀 여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역시 요 사회탐구 영역과 요 내신 사회는요. 어떤 사건의 흐름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개념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역시 수능형들 보면은 여러분 수능형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은 도표나 여러 가지 자료, 사진, 그림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지문에 보면은 뉴스에서 나오는 거, 신문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실생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아울러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차곡차곡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들어와서 3년간의 장기간의 싸움, 레이스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습법보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3년 동안의 긴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기려면은 강한 원동력,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주변에 지금 선생님이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면은 그런 원동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정말 5%밖에 안 돼요. 그런 애들이 보면은 결국은 성공하더라고. 나머지 95%는요. 그런 원동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답해보세요. 대답 못하잖아. 저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대학에 가서 저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자기 길을 찾으세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빨리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앞으로 나의 갈 길은 어디인지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저장하는 거고, 그걸 목표로 삼을 때 이제는 여러분 중간에 슬럼프가 와도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삶에 내가 태어나서 어떤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직업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가슴이 움직일 수 있고요. 어느 순간적인가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걸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짜셔야 됩니다. 인생 계획표요. 장기간의 목표! 나는 어느 대학, 어디에 전공을 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중간적인 목표.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몇 등, 고등학교 2학년 때 몇 등, 고등학교 1학년 때 몇 등,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루하루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표가 잘 짜여져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거부터 많이 고민하셔서, 그리고 그 자기 길을 빨리 찾으셔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이제 실제적인 전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왜? 내 대학과 내 전공이 정해졌거든. 문과냐 이과냐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과라면 문과에서 9개 과목 중에 어떤 게 정해질지 빨리 정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거든요. 빨리 또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짜신다면 아마 분명히 이 고등학교 3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꽉쌤이 또 왔으니까요. 또 이 꽉쌤이 하나하나 정말 코치도 하고 이쪽이다 얘기도 해주고,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 때 선생님이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